특징주와 상품 시장 함께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시장 키포인트 시간입니다. 저희가 잠든 사이에 간밤에 경매가 일어났다고요. 네. 경매하면 뭐지? 뭐 네. 아파트인가 하겠지만 사실은 이 국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국채 수익률 최근에 시장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의 상승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줘야 되는데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잘 보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이벤트는 아닌데 워낙 최근에 이제 미국채의 움직임과 중요하다 보니까 한번 챙겨드리는데 10년물에 대한 경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건 사실은 10년물에 대한 선물 지수예요. 근데 실제 현물, 그러니까 재무부가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아니면 경매에 붙이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378억 달러에 달하는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딜러 등 이제 수요자들을 체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2033년 8월 15일까지의 만기의 국채를 발행하는 날이었는데 그 부분에 사실은 970억 달러가 몰렸습니다. 응찰률이 2.6배.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선물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현물도 당연히 올라갔겠죠. 지난번 응찰에는 낙찰 금리가 한 3.8% 정도였는데 어제는 한 3.9%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아진 금리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시장 자체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이 높아진 금리가 안정을 찾아줘야 되는 이벤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밤에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는. 그래서 간밤에 이제 국채에 대한 입찰이 있었다. 입찰률, 응찰률이 2.6배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지만 낙찰 금리가 지난번보다는 다소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려했었던 거는 미국채의 특히 이제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이런 응찰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심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진 않았다 정도가 안도심리고 그래도 이 금리가 지금 4%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물론 간밤에 시장 금리는 조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2022년 말 작년 11월에 고점에서 지금도 상단에 머물고 있어요. 박스권이긴 하지만 상단에 머물고 있다는 자체는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을 자꾸 느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정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익률, 국채 채권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를 느껴야지 우리 시장도 완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뭘까요? 당연히 오늘 물가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나라 네. 시각으로 이제 한 9시, 10시쯤 되면은 CPI가 나올 텐데 현재로서는 엇갈린 방향 그리고 엇갈린 해석들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헤드라인 CPI는 전월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전월에 전년 대비 이제 헤드라인 CPI가 3.0% 정도 되는데 오늘 저녁에 컨센서스가 3.2%, 어떤 하우스는 3.34%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만 또 핵심 물가 지수, 사실 연준 파월 의장이 7월 FOMC 이후에 핵심 물가가 중요합니까? 헤드라인 물가가 중요합니까? 했을 때 핵심 물가를 봤거든요. 유가의 변수를 제외한 핵심 물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핵심 물가는 전월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년 대비 4.8%에서 4.6%로 낮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실제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간밤에 시장을 좀 느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금 앞서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제 우리 또 중국의 물가 데이터가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을 때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은 나쁘지 않은 그림이었어요. 첫 번째는 CPI 자체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였지만 동시에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는 또 마이너스 4%를 나와주면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되려 미국으로의 수출 물가는 낮춰줬고 그 수출 물가는 즉 미국의 수입 물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 물가가 낮아진 상황 더불어서 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가격이 또 하방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 CPI, 즉 핵심 물가 지수 자체가 그렇게 시장을 흔들 만한 재료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안도감을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까지 미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불안한 거는 불안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표라는 거는 네. 나와봐야 아는 거고 나왔을 때 반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간밤에 사실 시장이 뭐 불확실성 그리고 눈치 보기 장세 정도였다라고 보면 나스닥은 사실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1% 넘게 예, 빠졌죠.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를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의 수요가 부진한 거 아니냐? 왜? CPI가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좀 미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PI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장이 그렇죠. 어떻게 반응할지도 중요하고 사실 연준 안에서도 위원들끼리 발언이 계속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예. 인상을 한다, 아니다, 멈춘다. 그래서 이번 CPI 더욱더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어떤 시장 키포인트 제시해 주실 건가요? 예, 수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간밤에 또 나스닥이 뭐 국채 수익률과 물가 때문에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이 수출, 우리나라의 수출, 글로벌 수요, 중국의 수입 이렇게 중국 수요가 둔화되고 재고가 많다고 하면서 엔비디아, 퀄컴 이렇게 칩 메이커들에 대한 월가의 어떤 투자 의견 하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던 분위기였는데 그런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결국 그러면 이 변동성이 완화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국채의 안정과 물가가 또 안정을 찾아줘야 되는데 중국의 이 수요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대만의 수출이 사실은 엊그제 발표가 됐거든요. 대만 수출이 사실 또 중국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만 하면 우리가 비슷하지만 이제 IT 쪽의 수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전히 마이너스 10%밖에 되지 않았다. 마이너스 10%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20%를 봤었어요. 예, 마이너스 20%를 봤기 때문에 대만의 7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0%로 빠르게 수출의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저는 좀 점수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은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제 물가 지표가 중국의 헤드라인 CPI 그리고 중국의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 지수에만 집중을 했지만 조금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면 코어 CPI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핵심 물가 지수가 있어요. 핵심 물가 지수, 즉 실질적인 수요와 관련된 지표는 0.8%, CPI가 전월의 0.4%보다 높아졌습니다. 즉 중국은 지금 다른 나라들과 달리 물가가 높아지는 게 좋아요.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 물가가 낮아지는 게 어떤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조금은 유연해지는 그런 이슈인데 중국은 수요가 올라와 줘야 되는 측면에서는 헤드라인 CPI보다 특히 이 코어가 중요한데 코어는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도체가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되고 반도체가 자리를 잡아주는 거는 한 8월 중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대만부터 좀 나와줬고 대만이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AI가 주도하는 수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는 게 또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쪽이 또 같이 좋아질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어제 사실 미리 선반영이 되고 저는 내심 간밤에 나스닥이 좀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스닥은 일단 물가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 IT, 통신 등 제품 수출이 1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20일 정도 되면 그리고 지금 오늘 지나서 한 10일 정도 너무 빠른 데이터라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관세청에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면서 최악의 국면이나 아니면 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챙겨보면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만의 수출이 마이너스 10%였다. 오, 너무 많이 내려간 거 아니야 그렇죠. 싶었는데 네. 예상치가 마이너스 20이었다면 굉장히 상이한 수준입니다. 네. 자, 국채 수익률의 안정화를 통해서 물가도 안정되고 수출이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고요. 이어지는 월거외부 시간에서도 함께 해주시죠.